다음으로 XG5000을 사용하여 XGT PLC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LC 2대 중 1번은 국번 1번을 갖는 마스터로 동작하며 다른 PLC는 국번 3번을 갖는 슬레이브로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PLC는 RS422 통신 방식을 사용하며 XG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비트는 8비트, 정지 비트는 1비트로 페리티 비트는 사용하지 않고 통신 속도는 115,200bps로 각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스터에서 우선 요청 메시지를 슬레이브 쪽에 보내게 되고 슬레이브 쪽에서 마스터의 요청대로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한 후 응답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통신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PLC 간 두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즉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읽기 요청을 하면 슬레이브의 D10, D11번지의 이워드 데이터를 읽어서 마스터의 D0, D1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통신 메시지 하나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쓰기 요청을 하면 마스터의 M10번지부터 M13번지의 4워드 데이터를 읽어서 슬레이브의 R10번지부터 R13번지까지의 메모리에 저장해주는 메시지 하나를 작성하겠습니다. 실제 통신을 위해서는 마스터 XGL C422 모듈의 2번 채널과 슬레이브의 XGL C422 모듈의 1번 채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배선하여 통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터 및 슬레이브의 설정 순서를 각각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XG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 동작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히 설정이 가능한데 해당 모듈의 국번, 동작 모드, 통신 속도 등의 기본 설정 후 해당 항목으로 프로그램 및 기본 설정 항목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기본 설정 항목이 변경되면 변경된 항목을 실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통신 모듈을 리셋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PLC 리셋 혹은 개별 통신 모듈 리셋을 해주면 XGT 서버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XG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마스터인 XGT 클라이언트 설정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선 XGT 서버 설정과 동일하게 해당 모듈의 기본 설정을 통해 국번, 동작 모드 등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P2P라는 방식을 통해 통신하므로 P2P를 추가합니다. P2P 추가가 완료되면 P2P 채널 및 블록과 같은 항목이 생성되는데 P2P 채널에서 P2P 블록 순서로 해당 항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P2P 채널에서 통신 드라이버를 설정한 후 P2P 블록으로 넘어와 데이터를 읽기 요청 또는 쓰기 요청할지, 언제 데이터를 요청하고 어떤 메모리에 접근할지와 같은 항목을 설정합니다. 해당 내용 및 PLC 프로그램 설정이 완료되면 해당 항목을 PLC로 다운로드 받고 통신 모듈의 기본 설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모듈을 리셋하여 변경된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통신을 개통하기 위해 서비스 이네이블을 통해 추가한 P2P를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이때부터 P2P 통신이 개시됩니다. XGT 서버 설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G5000과 PLC 간 접속하여 I/O 동기화 과정까지 수행된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XG5000의 I/O 파라미터 항목에 들어가면 실제 사용하는 모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예제의 XGT 서버는 PLC의 0번 베이스, 1번 슬롯에 있는 XGL C422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의 기본 설정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항목에 XGL C422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기본 설정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통신에 대한 기본 사항을 설정하는 기본 설정은 크게 채널 1번과 2번을 구분하여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 설정 탭과 고급 설정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예제의 XGT 서버는 채널 1번을 사용하여 통신하므로 기본 설정 탭에 채널 1번을 설정하겠습니다. 채널 1번의 통신 형태는 RS422로 설정하고 통신 속도는 115,200bps로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종단 저항의 경우 양쪽 PLC가 종단으로 사용되므로 종단 저항을 활성화시켜주고 국번은 3번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모드는 XG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로 동작시켜야 하므로 XGT 서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설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설정 탭에서 데이터 비트는 8비트, 정지 비트는 1비트, 페리티 비트는 사용하지 않음인 none으로 각각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시넷 통신에 대한 기본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통신이 시작되었을 때의 데이터 송수신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슬레이브 PLC의 D10, D11번지의 데이터를 읽어서 마스터로 보내줄 것이므로 해당 메모리의 데이터를 increase 명령어 혹은 move 명령어를 사용하여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터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R0번지부터 R3번지에 저장되는데 이 데이터를 다른 메모리로 그룹 무브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샘플 프로그램이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 설정 및 프로그래밍이 완료가 되면 해당 내용을 PLC로 다운로드합니다. XG5000의 온라인 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항목과 시넷 기본 설정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PLC 운전이 정지되는 것을 주의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쓰기가 완료되면 기본 설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모듈을 리셋해야 변경된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리셋 클리어, 개별 통신 모듈 리셋을 클릭합니다. 현재 베이스 0번 슬롯 1번에 있는 모듈을 리셋할 예정이므로 해당 모듈을 체크한 후 확인하여 해당 통신 모듈을 리셋합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되면 변경된 기본 설정으로 동작하게 되며 XGT 서버 동작에 대한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XG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설정을 설명하겠습니다. XG5000에서 I/O 파라미터를 클릭하여 통신 모듈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0번 베이스, 0번 슬롯에 있는 XGL C42B 모듈의 채널 2번을 사용하여 통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설정 항목을 통해 XG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즉 마스터로 동작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좌측 프로젝트 탭에 XGL C42B 모듈을 더블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 창은 기본 설정 탭과 고급 설정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널 1번과 채널 2번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 채널 2번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채널 2번에 해당하는 항목을 변경합니다. 우선 채널 2번 통신 형태를 RS422로 통신 속도는 115,200bps로 변경합니다. 또한 종단에 마스터 PLC가 설치되므로 종단 저한 항목을 활성화하고 마스터 PLC의 국번을 1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동작 모드 항목도 중요합니다. 채널 2번에 대한 동작 모드 설정 시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로 동작해야 하므로 동작 모드를 P2P 사용으로 선택하여 P2P 추가 후 PLC를 XGT 클라이언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급 설정 탭에 들어가면 데이터 비트, 정지 비트, 페리티 비트와 같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XGT 서버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정하면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모듈의 시넷 기본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P2P 설정을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즉 마스터 설정 시에는 P2P를 추가해야 합니다. P2P를 추가하는 방법은 해당 모듈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항목 추가 탭에 들어가 P2P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P2P를 추가하면 P2P 1번부터 8번까지의 번호 중 할당되지 않은 P2P를 추가하면 되므로 P2P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P2P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P2P 채널, 블록, 사용자 프레임 정의와 같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XGT 클라이언트 동작 설정을 위해 P2P 채널, P2P 블록 순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2P 채널을 더블 클릭합니다. P2P 채널 설정에서 채널 2번의 RS422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P2P 드라이버 항목을 XGT 클라이언트로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P2P 채널 설정이 완료되면 P2P 블록 항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P2P 블록 설정 항목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2P 블록은 여러 개의 인덱스로 구성되는데 인덱스는 P2P당 64개 설정 가능합니다. 각 인덱스에는 하나의 요청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읽기 요청 1개, 쓰기 요청 1개, 총 2개의 인덱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덱스 0번부터 작성하겠습니다. P2P 블록의 인덱스 작성은 항목의 가장 앞 단인 채널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RS422 설정이 채널 2번이므로 채널 2번으로 지정하면 설정 드라이버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된 드라이버는 P2P 채널에서 설정한 통신 드라이버입니다. 또한 여기서 P2P 기능은 리드와 라이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덱스 0번에는 마스터가 슬레이브 쪽으로 읽기 요청을 하므로 리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기동 조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2P 통신을 할 때 기동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통신 메시지를 언제 전송할지를 결정하는 게 기동 조건인데 기동 조건에는 디바이스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기동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동 조건 디바이스의 비트가 0에서 1로 상승할 때 해당 인덱스를 상대 장비에 전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예제로 기동 조건에 N0이라는 디바이스를 넣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으로 N0 디바이스의 신호를 위와 같이 변경시키면 신호가 0에서 1로 변경될 때 메시지가送信됩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터나 통신 플래그, 비트 시프트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기동 조건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기동 조건을 시스템 플래그 주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XGK의 F93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1초 주기 클락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래그를 사용하면 1초 주기로 메시지를送信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플래그를 사용하여 기동 조건을 상승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상시 ON과 같은 플래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에서 1로 상승하는 신호를 만들지 못해서 메시지가 상대 장비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1초에 한 번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므로 시스템 플래그인 1초 주기 클락 플래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이워드 데이터를 읽기 요청하므로 방식은 연속으로, 데이터 타입은 1워드, 즉 2바이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2바이트일 때 데이터 크기는 2로 입력을 해야 2워드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의 국번이 3번이므로 상대 국번은 3번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읽을 영역과 저장 영역의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읽기 요청을 할 때의 읽을 영역은 상대방 메모리를 입력해야 하고 읽은 데이터를 저장할 영역은 내 PLC 메모리가 됩니다. 따라서 읽을 영역은 D10번지부터 2워드,
저장 영역은 D0번지부터 2워드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인덱스 하나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쓰기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인덱스 1번에 쓰기 요청을 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앞단의 채널은 인덱스 0번과 마찬가지로 2번을 선택하면 XGT 클라이언트로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P2P 기능은 라이트를 선택해서 쓰기 요청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기동 조건을 1초 주기 클락 플래그를 사용하여 1초에 한 번 쓰기 요청하겠습니다. 4워드 데이터를 연속 쓰기할 예정이므로 방식은 연속, 데이터 타입은 2바이트, 크기는 4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상대 국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번 국번을 갖는 슬레이브에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3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스터가 쓰기 요청을 할 경우에는 내 PLC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상대 장비의 메모리에 쓰기 혹은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읽을 영역은 M10번지로 설정하여 M10번지부터 4개 워드의 데이터를 읽고 저장 영역은 R10번지로 설정하여 R10번지부터 4개 워드에 저장하는 방식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인덱스 설정이 완료되면 P2P에 대한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PLC 프로그래밍 부분입니다. 마스터에서 읽기 요구를 할 때 데이터가 D0, D1번지에 저장되므로 해당 데이터를 다른 메모리로 이동시키고 쓰기 요구를 했을 때 슬레이브로 보내지는 데이터 변경을 위해서 add나 move 명령어를 사용하여 M10에서 M13번지의 메모리 데이터가 변경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PLC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추가된 내용을 PLC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온라인, 쓰기 항목을 선택하여 CNET 기본 설정 및 P2P 항목 및 프로그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PLC로 써줍니다. 쓰기가 완료되면 CNET 기본 설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PLC 리셋 혹은 개별 통신 모듈 리셋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 통신 모듈 리셋을 선택하면 PLC는 운전 상태를 유지하며 해당 통신 모듈만 리셋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리셋 클리어, 개별 통신 모듈 리셋 항목을 선택하고 0번 베이스, 0번 슬롯에 있는 XGL C42B 모듈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한 P2P를 활성화해주기 위해 서비스 이네이블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통신 모듈 설정 및 진단, 서비스 이네이블 항목을 선택하여 서비스 활성화할 P2P 1번을 체크해줍니다. 여기까지 설정하면 XG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XGT 클라이언트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통신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통신 모듈 설정 및 진단, 시스템 진단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시스템 진단 창은 I/O 파라미터 설정 창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스템 진단 창에서 통신 상태를 확인할 모듈을 마우스 우클릭한 후 서비스별 상태 항목을 선택합니다. 통신 상태를 확인할 모듈이 P2P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P2P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아래 연속 읽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이 통신 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횟수 및 에러가 발생한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NET 모듈로 오고 가는 프레임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시스템 진단창에서 CNET 통신 모듈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프레임 모니터 항목을 선택합니다. 현재 2번 채널에서 통신이 수행되므로 모니터 채널을 2번으로 설정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모듈에서 송수신되는 프레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PLC 간 XGT 프로토콜을 사용한 통신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